자,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 개념까지 나갔어요. 개념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31번부터 34번까지만 진도를 나간 상태였는데 뒤에 이제 9번, 10번, 11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다 놨냐 이거다. 지금 어디다 놨지? 여기 있네. 자, 일단 뭐 결과를 한번 좀 보자면 맨 처음에 보이는 친구가 이제 2개 틀려서 9개 맞은 친구가 한 명이 보입니다. 아니네. 다 고쳤네. 다 고쳤네. 11개네요. 미안해. 11개. 4번하고 10번을 틀렸다가 고쳐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한 번에 다 풀어서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다 풀어서 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9번 하나 틀렸다가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 아쉽게 8개인 친구 한 명 보이네요. 1번, 4번, 11번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9개 맞은 친구가 한 명. 4번하고 7번. 그 다음에 오잉 6개인 친구가 3, 4, 5, 7, 11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4개 틀린 친구가 한 명이 있네요. 자, 4번, 5번, 9번, 11번. 그리고 하나는 일단 뭐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가 중간에 난이도가 레벨 3짜리가 중간중간 몇 개가 있어요. 레벨 3짜리가. 자, 그리고 뒤에는 다 레벨 2짜리들입니다. 레벨 2짜리들. 자, 그러면은 문제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 자, 맨 처음에는 그냥 조건부 확률 이용한 단순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종류별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더라? PA 바 B는 PB분의 PA 곱이, 그쵸? 자, 근데 그 중에서도 B 안에서 A의 개수만 생각하면 된다. 일단은 뭐 B가 전사건인 것만 생각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기본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곱셈 정리로 들어가는 애가 있었죠. 곱셈 정리. 순서만 바뀌어서 들어가는 애가 있었어요. PA 곱하기 P, B 바이, 그쵸? B 바이. B를 먼저 쓸게. P, A 바 B. 그쵸? 이렇게 일단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P,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B면서 A인 것과 B가 아니면서 A인 것, 그쵸? 여기에 있었고요. 마지막 4번 내용이 P, B바 A로 나오니까 PA분의 P, 비교 A.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지금 분모로 나오는 케이스, 이렇게까지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일단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내용 전부.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PA 바 B가 PA로 나오면 우리는 독립이구나. 그래서 독립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B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 자, 이거를 파생해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고, 곱사건 확률은 단순히 그냥 확률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쵸? 확률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 B가 독립이면 뭐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고요?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되고요.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된다. 딱 여기까지 나갔어요. 딱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독립사건의 확률까지 문제를 10번, 11번에다가 배치를 해서 기본 문제 한번 독립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풀어보라고 넣었어요. 아마 그냥 스리슬쩍 풀면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좀 봅니다. 독립사건의 확률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일단 뭐 1번 문제는 뭐지?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에 관련된 게 하나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학생이었을 때 중국어 선택할 확률. 그죠? 얘도 지금 2번 그냥 무난한 문제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중에 모일 확률, 또 학생 중에 한 명 선택할 때 남학생일 확률. 그쵸? 3번도 이걸로 넣었어요. 다만 이 문제 중에 레벨 3짜리로 집어넣습니다. 3번.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가 한 자료를 꺼낼 때 비필통에 들어있는 파란색일 확률. 그게 지금 요거죠. 왜냐면 랜덤하게 뽑는데 우리는 필통도 골라줘야 되고요. 펜도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곱셈 정리 문제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예요?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달라. 그쵸? 얘도 지금 그냥 단순 곱셈, 아니다. 얘 요걸로 봐야 되는구나. 요걸로 봐주는 게 맞아요. 5번. 자, 그 다음에 7번. 암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6번이 지금 딱 요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6번이 된다. 6번이 아니라 암이 지금 7번이잖아. 얘가 7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넘어갔어. 실수로. 미안해. 자, 그 학생이 영어를 신청했을 확률. 그러면 영어를 신청했을 확률. 요 문제 또 난이도 살짝 높은 걸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A반에서 영어인지 B반에서 영어인지 다 구해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이제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쨌거나 8번에 대한 얘기는 이쪽에 통합적으로 들어간 문제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퍼뜨려 놓기는 했는데 그냥 한 패키지예요. 한 패키지. 자,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제가 되겠고 사실상 10번, 11번은 진도 안 나갔어요. 자, 뭐냐면은 호호호호호. 자, 독립사건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사건인 경우들의 확률 계산할 때는 그냥 확률 곱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카테고라이징으로는 그냥 독립사건의 확률이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어넣은 게 10번, 11번 이렇게 두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남은 게 조건부 확률 중에서 독립 시행의 확률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좀 많이 중요하고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오늘 마저 마무리하고 교평수로 조건부 확률 연습 좀 들어갈 겁니다. 난이도 좀 있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볼까요? 1번, 2번. 잠깐.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은 패스?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일단 요 정도만 가죠. 뭐 2번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6번도 꼽사리. 8번은 괜찮을 것 같고요. 10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잠깐 참고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자, 일단 1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번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기는 한데, 의외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만약에 안 되겠으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요.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야 돼요. 그려서 하면은 실수가 좀 덜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A 사건이 있어요. 전 사건이 있고,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A 사건에서의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자, B 중에서 A 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껌 줄까? 차차차차차차. B 중에서 A 사건의 확률은 4분의 1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 교집합의 확률.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얘가 지금 2분의 1이에요. 그죠? A 확률 자체가. 그 다음에 P, A와 B. B 중에 A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여기 확률하고 여기 확률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A 같은 걸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렇죠? 4분의 1이구나. 3A. 그죠? 이렇게 다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얘는,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자, 그럼 요게 P,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1 빼기 합집합의 확률이에요. 그쵸? 자, 그게 지금 3분의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거 합쳐서 3분의 2가 되겠네? 그쵸? 3분의 2가 되겠네? 근데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쵸? 다 합쳐서 3분의 2인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P,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쵸? 딱 요거 3A. 3A가 뭐냐면 지금 합집합에서 그냥 A 뺀 걸로 봐도 상관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걸 봐도 상관없다. 그러면 합집합 확률이 지금 현재 3분의 2인 걸 알았어요. A 확률이 지금 2분의 1인 걸 알았어요. 그럼 6분의 4에서 6분의 3 뺐으니까 6분의 1이지 않냐? 그렇죠? 3A가 6분의 1이네. 그렇죠? 얘가 지금 6분의 1. 얘는 18분의 1이네. 잠깐만, 왜 이렇게 작아? 6분의 1. 그렇죠? 6분의 1 맞겠지? 맞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B의 확률을 구해달라. 둘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분의 3, 18분의 1, 그래서 18분의 4. 9분의 2가 답이에요. 2번. 오케이. 자, 괜찮아요? 9분의 2. 오케이. 자, 얘는 진짜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2번은 그냥 일단 좀 생략할게요. 2번은.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한번 좀 봅시다. 자, 어느 놀이공원에는 A, B 두 곳의 검표소만 있으며 놀이공원 입장 시에는 반드시 검표소를 통과해야 한다. 자, 남학생 7명, 여학생 7명이 놀이공원에 입장하기 위해 검표소를 모두 한 번씩 통과했는데 A 검표소를 통과한 남학생이 4명이었고 여학생은 N명이었다. 이거 모르겠다. 뭔 소리 하는 거지? 그죠? 모르겠으면 그냥 표 만들어요.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애매하잖아요. A, B, 남, 여.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남학생이 7명, 여학생이 7명 통과한 상태예요. 자, 그때 A 검표소를 통과한 남학생이 4명이었고요. A 검표소를 통과한 여학생이 N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모르지?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그러면 3명이네. 그쵸? 여기는 7-n이네. 그쵸?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딱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A 검표소를 통과한 여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때 그 학생이 A 검표소를 통과했어요. 확률. 그거를 P라고 잡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검표소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그쵸? 그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 요게 지금 Q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같대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봅시다. 여학생들 중에서 A 학생인 경우는 7분의 n이에요. 그렇죠? 얘는 지금 현재 7분의 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중에서 남학생. 그렇죠? 그러면은 10-n.
이 전체잖아요. 그 중에 3명이다. 그쵸? 그래서 얘는 둘이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7, 3, 21 10-n에다가 n 곱하면 되니까 n 값이 이거 어차피 3 곱하기 7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7, 3으로 나오든 3, 7로 나오든 둘 다 가능한데 얘는 불가능이죠. 왜냐면 7명 전부 다 들어가면 애초에 얘는 지금 1 얘는 1 그쵸? 그냥 뭐 100%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B를 통과한 여학생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쪽으로 다 몰려가는 경우는 불가능. 따라서 N은 3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4번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4번. 자, A 필통에는 파란 펜 2자루, 그 다음에 빨간 펜 3자루, 뭐 상자를 갖다가 그냥 뭐 필통으로 놔둔 것 뿐이죠. A 필통 안에는 파란 게 2개, 빨간 게 3개. B라고 하니까 이게 B랑 또 헷갈릴 수 있겠는데? 미안. 그죠? 자, 그럼 이 B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잡을게요. 자, 파란 펜, 빨간 펜, 빨간 펜은 아래라고 하기. 빨자를 쓰기가 좀 너무 귀찮다. 자, 그럼 얘는 파란 펜, 그 다음에 빨간 펜 딱 한 자루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AB 필통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한 자루를 꺼낼 때 그 펜이 B 필통이면서 파란 펜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쵸?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죠? 그냥 곱셈 정리구나. 그죠? 곱셈 정리구나. 그래서 일단은 파란 필통을 먼저 골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필통 골라줘야 되고요. B 필통 중에서 파란 펜을 따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B 필통 확률 고르는 게 2분의 1. 뭐 별말 없으면 그냥 2분의 1이라고요. 괜찮죠? 별말 없으면. 자, 그리고 곱하기 B 필통 중에서 파란 거 4개 중에 3개가 되겠죠? 4분의 3. 오! 자, 8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8분의 3.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5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5번. 자, 주머니 속에 있는 5개의 제비 중 1개가 당첨 제비. 그 다음에 A, B가 교대로 뽑는데요. 자, 당첨 하나 꽝이 지금 4개 있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뽑고요. 순서대로 뽑고 그 다음에 먼저 뽑은 거는 넣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달라. A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첫 번째로 당첨을 뽑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세 번째. 왜냐면 두 번째는 B가 하니까. 그죠? 두 번째는 B가 하니까. 자, 그리고 5번째 뽑는 경우까지 해서 다 더해주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곱셈 정리의 일부로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이 케이스를 다 더한 거예요. 이게 사실 4번, 5번에 좀 살짝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이 상태에서 나오니까 5분의 1.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일단은 A가 첫 번째는 못 뽑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첫 번째 못 뽑은 상태에서 B가 두 번째 못 뽑아야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A가 세 번째 가서 못 뽑아야 돼요. A가 첫 번째 못 뽑고, 그리고 B가 두 번째 못 뽑고, 이 케이스 안에서 A가 세 번째는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쓰려고 하면 굉장히 좀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긴 한데 다 일일이 가져야죠. 그럼 잠깐만, 이건 첫 번째 A가 못 뽑잖아요. A가 못 뽑으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못 뽑은 그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당첨이 하나고 꽝이 3개인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4개 중에서 B2가 꽝 뽑아야 됩니다. 꽝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A1, B2 다 꽝이죠. A1, B2 다 꽝. 다 꽝, 단무지. 아무튼
당첨. 미안. 꽝 2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3개 남았는데 그 중에, 당첨 하나.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봐줘야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꽝, 두 번째 꽝, 세 번째 꽝, 네 번째도 꽝 넣어야 돼요. B가 네 번째도 꽝. 다섯 번째 뭐 그냥 무조건 A가 당첨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잠깐만 이거 계산하니까 5분의 1. 약분하니까 5분의 1이네. 약분하니까 5분의 1이네.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이 5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저기 만약에 안 들어도 괜찮으면은 뒤로 그냥 넘길게요. 그냥 패스할게요. 만약에 안 들어도 괜찮으면은. 근데 만약에 여유되면은 딴 거 풀고 있어요. 놀지 말고 쉬지 말고 정 힘들면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요. 물 먹고 와도 되고요. 바람 잠깐 쐬도 되니까 쉬고 있으면 안 돼. 진짜로.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애초에 테스트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리뷰하자요. 리뷰.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다시 정리하자. 요거예요. 근데 얘가 다 맞았으면 이걸 애초에 설명도 안 해요. 다 맞았으면. 근데 못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설명을 좀 해야겠죠. 정리가 덜 돼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집중이 아예 안 되고 있으면, 힘들어서 집중이 안 되고 있으면 이해는 하는데 딴 거라도 하면서 좀 잠깐 쉬어요. 집중력 끌어올려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나중에 설명 안 했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요.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6번도 잠깐 좀 볼게요. 이해되는데 들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상태면은 그냥 문제 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거 지금 한 게 딱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 한 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자, 거의 똑같아.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6번. 이거 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S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 A반 20명의 학생 중 10%, 그 다음에 B반 25명의 학생 중 20%가 영어를 신청했다. 그럼 얘는 다 나와 있죠. 뭐예요? A 학생들 중에서 2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A가 20명, 그쵸? 뭐 전체 인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 지금 10%구나. 0.1이라고 그냥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반 학생. B반 학생이 지금 25명입니다. 자, 그 인원들 중에서 영어 선택한 학생이 지금 20%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A, B 두 반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조사할 때 그 학생이 영어를 신청했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은 두 반 중에서 아무나 하나 뽑았는데 영어 신청했을 확률은 뭐냐? 그쵸? 그래서 이 영어 신청했을 확률은 그냥 얘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그쵸? A반에서 영어 신청한 거랑 B반에서 영어 신청한 거 다 따져줘야 되겠죠? 뭐야. 애초에 전부 45명이잖아요. 45명이니까 이걸 가지고 맞다. A는 그러면 45분의 20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는 그러면 45분의 25로 나오는구나. 그쵸?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5로 약분하면 9분의 4. 자, 얘는 5로 약분하면 9분의 5.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선택한 학생은 다시 한번 A반 중에서 영어를 선택한 건지 B반 중에서 영어를 선택한 건지, 그쵸? 딱 3번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나머지 요게 뭐였더라? A반 비율에다가 A반 인원 중 영어 선택, 그쵸? 자, 요거를 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답 구해내는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서술형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마스터예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중에 가보잖아요. 진짜 레벨 4, 5 요 정도쯤 되면은 문제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딱 써놓고 보면은 그때는 그냥 이미 경로가 결정돼 있는 상태예요.
딱 써놓고 나면은, 아, 맞아.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면은, 뭐, 그냥 요 드라마 가면 끝나네. 하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조건부 확률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원하는 게 뭔지. 그것만 딱 정리해 놓으면은, 거기서부터 역으로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 추적해서 찾으면 뭔 소린지 딱딱딱딱 정리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다 나와요. 다 맞을 수 있어요. 조건부 확률은. 거의 뭐 얘기했잖아. 28번 붙박이라고요. 객관식 거의 최고 난이도 붙박이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28번은 확통 선택자라면 다 맞아야 된다고요. 다 맞아야 된다고요. 왜? 30번은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진짜 꼼꼼한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답을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30번이 잘 맞아요. 근데 엄청나게 잘해. 엄청나게 잘하는데 좀 대충대충 풀어가지고 실수 잘 나오는 타입들. 이런 타입들은 아무리 실력이 높아도 30번에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걔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달라서. 이건 실력의 여하를 떠나서예요. 자, 근데 28번은 얘는 정해져 있어요. 막 케이스 빼먹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조건 자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 조건만 정리해 놓으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으니까 30번 빼고는 다 맞아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만약에 정 힘들면 우리 물이라도 좀 커피라도 마시고 올까?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마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P 곱하기 P 0BB. 그쵸?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A 확률이 지금 9분의 4. 그 다음에 A 비율 중 영어가 0.1. 그쵸? 자, B 비율이 9분의 5. 그 중에 영어 선택자가 20%. 그래서, 10분의 1이잖아요. 90분의 4. 10분의 2잖아요. 90분의 10. 90분의 14구나. 45분의 7이구나. 그래서 이걸로 그냥 답이 나오고 맙니다. 괜찮죠? 뭐 많이 엄청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말만 많아요. 이게 다 실전 문제여가지고 말만 좀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기만 하는 것 뿐인 거지. 아니야, 이제 정리만 해놓으면 괜찮아. 진짜 여기 못 푼 사람 없다니까. 못 푸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진짜로. 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야. 뭐 물론 사실 단거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연습이 좀 덜 돼 있을, 그리고 이틀 전이라 연습이 좀 덜 돼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오늘 교평수 나가면 아마 좀 거의 확실해질 거예요. 교평수 나가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마저 한번 좀 봅시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 그쵸? 자, 요게 좀 쓰기가 애매해요. 자, 얘는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이에요. 암 진단.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 자, 요 확률이 지금 98%. 뭐야? 그럼 암 걸렸을 때 정상이라고 진단할 확률이 2%. 그죠? 오진 확률이 2%.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암에 걸리지 않았다. 암 진단이 아닌 걸로 진단했다. 라고 할 확률이 94%. 이거 좀 잔인한데?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지금 6%라는 거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6명은 굉장히 기겁을 하겠는데? 아무튼, 좀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 100명과 안 걸린 사람 400명 중에 진찰을 한대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암 걸린 사람의 비율이 둘 더한 500명 중에 100명이구나. 그래서 이 상태, 이걸 굳이 벤 다이그램에다가 그려보면은 전 사건에서 암 걸린 사람, 암 진단하는 사람 비율, 그쵸? 그래서 여기는 암 걸린 상태에서 멀쩡하다고 판정 난 사람들이고요. 암 걸렸는데 멀쩡하다고 판정 난 사람은 오진된 사람들 2%. 암 걸렸는데 암 진단이 아니라 오진 2%. 여기가 2%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암 걸린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그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암에 안 걸린 상태에서 멀쩡하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요게 지금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 지금 5분의 1이 지금 암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 인원 500명 중에서. 자, 근데 여기에서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암에 진단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냐. 그쵸? 그러니까 오진 비율을 좀 따지려고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암 진단 받은 사람 전체 비율 중에 암 걸린 사람들 중 암 진단 받았을 확률. 그쵸?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꼭 암 걸린 사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암 걸린 상태에서 암 진단 받을 비율,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 암 진단 받은 사람 비율, 그 중에 암 걸린 사람 중에 암 진단 받았을 비율, 그쵸? 이걸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게 지금 이게 순서가 뭐 때문이에요? 암에 걸렸고 안 걸렸고 해서 진단을 순서대로 가는 건데 얘는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순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정순으로.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되지? 잠깐만. 5분의 1인데? 아, 맞다. 얘는 지금 여기다가 둘 곱하면 암 걸린 사람들 중에 암 진단 걸렸을 비율, 요걸로 나온다라는 거야. 뭐 물론 여기서 계산 안 해도 돼. 뭐 이거 정리해주면, 아, 맞다.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 받았을 비율에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 곱해주면은 얘가 암에 걸렸으면서 암 진단까지 받았을 확률로 나오게 된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뭔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러니까 무슨 뭐 보험 파는 것 같아. 암 진단 비용까지. 미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에다가 요거를 곱했죠. 얘는 지금 100분의 98 곱하기 5분의 1, 500분의 98이에요. 그쵸? 500분의 98.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를 가지고 암에 걸렸을 확률 비율로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암 걸린 사람들 중에 암 진단 받은 비율, 이렇게 해서 그냥 이쪽에서 그냥 끌고 와도 상관없다고요. 그럼 어차피 정보 다 있으니까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된다? 맞다. 이거 다 끌고 오면은 5분의 1에다가 0.98,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4에다가 멀쩡한 사람, 암 진단 받은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이야. 이거 그럼 어떻게 잡지? 이걸로 잡을 때? 그쵸?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암 안 걸린 사람 중에서 암 진단 받을 비율이잖아요. 그럼 뭐야? 암 안 걸린 사람 중에서 암 진단 받을 비율은 그럼 뭐지? 0.06이요. 괜찮아요? 왜냐면 암 안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죠? 암 안 걸린 사람들 중에서 둘도 하면 그 중에서 둘 다 합치면 그냥 100이잖아요. 이제 100%. 그러니까 얘랑 애초에 요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될까? 암에 안 걸린 사람 중에서 암 진단 받지 않은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암 진단 받은 사람의 비율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면 암 안 걸린 사람 전부 다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암 진단 안 받은 사람, 암 진단 받은 사람, 받으면 당연히 그냥 1이죠. 이거 전부 다니까. 암 안 걸린 사람 다 조사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들어가주면 된다? 암 안 걸린 사람들 중에서 암 진단 받았을 비율.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 암에 안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 암 진단 받은 사람 비율. 그럼 암 걸린 사람이 지금 5분의 4잖아요. 그 다음에 암 안 걸린 사람 중 암 진단 받았을 비율, 암 안 걸린 사람 중 암 진단 받았을 비율. 이거 때문에 암 안 걸린 사람 중에서 암 진단 받았을 비율이 0.06으로 생각해준다면 얘는 지금 0.06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지금 5분의 4 곱하기 0.06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자로 나오는 게 요거죠. 5분의 1 곱하기 0.98.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정리해주면 5 약분해주고 100 해주면 얘는 98. 얘는 6에다가 4 곱했으니까 24. 얘는 그냥 98. 요게 그냥 답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 더하면은 122 분의 98. 자, 그럼 얘는 61분의 49. 그래서 그냥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래도 할 만은 할 거예요. 답이 그냥 12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20. 자, 그러면은 7번까지 받고 8번은 패스하고요. 8번은 패스 해도 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9번. 자, 요거는 어때요? 아까 여기서 쓴 거죠? A, B가 독립이면은, 이거 다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PA의 여집합, 여사건, 곱사건, B 여사건.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요게 지금 어차피 독립이잖아. 그죠? 그냥 확률 곱으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쵸? 기억은 당연히 맞습니다. A, B가 독립이면 A와 B, A 여사건, B 여사건도 독립이니까 독립이면 확률 곱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PB는 PA 곱하기 PB. 얘가 원하는 게 딱 이거야. 뭐냐면은 얘는 B의 확률. 자, B 확률이면 A면서 B인 거라 A가 아니면서 B인 거. 그렇죠? 요 두 개로 볼 수 있죠. A면서 B인 것과 A가 아니면서 B인 걸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독립이니까 다 확률 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P, A 여사건 곱하기 PB.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맞는데, 문제는 지금 뭐래요? 얘가 PA 곱하기 PB.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게 PA 곱하기 PB의 여사건. 그쵸? 얘가 좀 틀렸죠? B 확률 구하는데 여사건 확률이 등장을 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요걸 봐줘야지. 얘는 지금 딱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A면서 B가 아닌 거예요. B가 아닌 거고 뭐해? B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독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에 관련된 것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디귿 P A 여사건 B는 맞아. 독립이잖아. 그럼 B가 성립할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나온다고요. 그죠? 독립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1에서 A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A 확률을 빼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사건의 확률에 관련된 얘기 11번 하나만 마저 보고 좀 끝내볼게요. 11번 하나만. 자, 얘는 일단 P에서 Q까지 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잘라져서 B 여기도 잘라지네요. A, C 얘도 잘라지네요. 그쵸? 자, 여기 P점에서부터 Q점까지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A, B, C. 자, 여기에서 이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열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들려있는 거라서 연결이 안 되는 게 열린 거죠? 열려있으면 전류가 이걸 반대로 봐가지고 답을 지금 반대로 쓴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열려 있으면 전기가 안 흐릅니다. 닫혀 있어야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열릴 확률이 3분의 2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닫혀 있을 확률이 3분의 각각이. 그렇죠? 각각이. 그러면 얘는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요? A가 닫혀 있어야 되고요. 얘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흐르니까.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닫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B가 닫혀 있거나 C가 닫혀 있어야
만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이해될까? 자, 전류가 조금 그렇긴 하지. 이거는 일단 원래 풀이가 이거라서 이렇게 썼고요. 이거 헷갈리면 내가 간단하게 다시 좀 이따가 빨리빨리 푸는 걸로 좀 써줄게요. 자, 얘는 어떻게 보지? 맞다. 얘 독립이잖아요. 맞다. A, B, C 다 독립이지. 그죠? 얘가 닫혀있고 열려있고. 아니, 얘가 닫혀있는 거 열리는 거랑 얘가 닫힌 거 열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곱사건이구나. 그럼 얘는 A가 닫힐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B가 닫혀 있거나 C가 닫혀 있는 확률로 가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닫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기점이 좀 생겨요. 풀이 방법이. 위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밑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덧셈 정리 가지고 푸는 친구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 B가 닫힐 확률, C가 닫힐 확률, 빼기 B가 닫히면서 C가 닫힐 확률. 이거를 그냥 빼주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A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B가 열려 B가 닫힌 거에 B가 열려 있지 않으면서 C가 열려 있지 B가 열려 있으면서 C가 열려 헷갈린다. 자, B가 닫혀 있지 않으면서 C가 닫혀 있지 않은 6건의 확률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괜찮아요? 그쵸? 근데 요 식이 어떻게 돼요? B가 열려 있으면서 C가 열려 있는 확률을 전체에서 빼도 된다. 괜찮죠? 오케이. 자, 2번이 제일 쉽기는 합니다. 2번이. 자, 그래서 일단은 위에 거부터 한 번만 좀 볼게요. 얘는 A가 닫혀있을 확률 3분의 1. B가 닫혀있을 확률 3분의 1. C가 닫혀있을 확률 3분의 1. 빼기 B 다시 낫. 그죠? 이거 독립이니까 그냥 곱해서 들어가도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서 9분의 1을 뺐으니까 9분의 6에서 9분의 1 뺀 9분의 5. 그래서 27분의 5다. 이렇게 일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27분의 5. 자, 근데 만약에 이걸로 들어간다면 요거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얘가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되니까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1에서 빼면 된다는 거야. 둘 다 열린 거. 그렇죠? 둘 다 열린 거. 둘 다 열린 것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얘가 열릴 확률이 3분의 1. 3분의 2. 얘가 열릴 확률이 3분의 2. 곱의 법칙으로 가면 끝나지. 여기 그냥 답이에요. 그게 지금 이 풀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 닫힐 확률 3분의 1 빼기 둘 다 열린 거. 어차피 이건 지금 독립이니까 그냥 둘 다 열린 확률을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로 가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9분의 4. 9분의 5니까 얘랑 완전히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 너무 말이 많았지? 너무 말이 많았어. 자, 잠깐만 일단 쉬었다가 갈 건데, 저기 그 단권하는 교평도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거기 진짜 아니구나. 아닌가? 아직. 교평수 안 갖고 온 사람 없지? 안 갖고 왔네? 그래? 미안. 야, 생각보다 좀 길었다. 2분까지만 잠깐만 쉬었다가. 잘 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케이. 오.